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연준 파월 의장의 폴 볼커 전 의장 따라하기 부분이죠. 이 사람을 따라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왜 이것이 공포일까로 좀 쉽게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요, 한동안 부동산 시장에 얼씬도 못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금리 전망은요, 잭슨홀 심포지엄 전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직히 잭슨홀 미팅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연말 정도의 금리 3.5%까지 올라갈 것이고, 내년에는 이 높은 수준의 금리에서 낮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의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채권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하지만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작심한 듯 연설을 합니다. 물가 안정 의무엔 조건이 없다. 인플레이션을 만 45번을 외쳤는데, 특히 그 짧은 연설문 안에서 주목받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1980년대 초 폴 볼커 당시 연준 의장의 초금리 정책으로 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겨우 물가를 잡은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당시의 실수를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부분이죠. 자, 이 연설 이후에 금리 전망은 180도 바뀌어져요. 최근에 골드만삭스는 올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4.25%까지 올라간다고 전망을 합니다. 원래 당초의 전망 3.5%보다 0.75%포인트 더 높죠. 게다가 내년 1분기의 기준금리가 4.5에서 4.75%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5%대 금리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2023년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2024년 전까지 금리 인하 않을 것으로 봤고 4.5% 수준의 높은 금리가 유지될 거라고 봤죠. 미국 경제학자도 비슷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라야 2024년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렇게 전망이 바뀌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 잭슨홀 연설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강조했던 폴 볼커 제12대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취임하자마자 2달 만에 긴급 FOMC를 열고 한 번에 4%포인트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11.5%에서 15.5%를 올리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81년까지 20% 수준까지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1970년대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맡았던 아서 번스 전 의장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폴 볼커가 이렇게 금리를 높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1970년대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왜냐면은 1970년대 금리에 올리지 않았을까요? 왜 안 올렸겠습니까? 이 시기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2년 7월에 2.7%에서 75년 1월에 12.3%로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금리 조정했겠죠. 3%였던 기준금리를 74년에 13%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1970년대 연준 의장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긴축을 한 것 같은데, 왜 폴 볼커는 칭송하고 1970년대 연준 의장은 부족했다고 평가를 하는 걸까? 다른 점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폴 볼커 전 의장 금리 정책의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1970년대가 이제 아서 번스 전 의장의 통화 정책이고, 1980년 시작 전후가 폴 볼커 전 의장의 통화 정책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좀 보여요. 제일 먼저 무엇이 보이냐? 폴 볼커 의장은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금리를 책정했습니다. 여기서 초록색 선이 물가 상승률이고 노란색 선이 이제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네. 15% 수준의 CPI인데 20% 수준의 기준금리로 대응을 했다는 부분이죠. 반면에 아서 번스 전 의장은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시켰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폴 볼커 의장은요,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나타날 때 금리를 더 천천히 낮췄다는 부분이죠. 보면은 1970년대 아서번스는요, 통화 정책이 물가 상승률과 거의 같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반면에, 자, 폴 볼커의 통화 정책은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특징이 있고, 오히려 같은 수준을 가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보다 기준금리를 더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는 특징을 보였다는 부분이죠. 결국 아서번스 전 의장과 폴 볼커 의장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서번스 전 의장은요, 물가 상승률 둔화에 맞게 금리 인하도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고금리가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을 경계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폴 볼커 전 의장은요, 확실한 물가 둔화 신호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인하를 시켰다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수요 파괴를 통한 확실한 인플레이션 제압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부분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요. 봐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책정을 했어. 그리고 높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했는데 이것 따라하면 어쩌지?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롬 파월 의장이. 제약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한동안 유지하겠다. 폴 볼커 의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확산될 수 있겠죠.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면 당연히 저금리 상황에 익숙해 있던 경제 주체에서 발작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제롬 파월 의장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감내해야지, 폴 볼커처럼. 그래서 경기 위축 우려에 인플레이션을 더 약하게 대응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동안 힘들더라도 높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폴 볼커의 예를 들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잭슨 홀 연설 이후에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았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3.52%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자, 지난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10년물 국채금리 2.6% 수준까지 낮아졌거든요. 왜? 경기 침체 우려에 경기가 침체되면 연준에서 통화정책을 바꾸기 때문에 장기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낮아지는 금리 상황을 반영해서 그만큼 가격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시키겠네? 그러면은 장기채 금리도 같이 뛰고 채권 금리는 하락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한국 국채 금리 역시 같이 치솟았습니다. 지금 30년물 국채 금리가 3.6을 넘었어요. 50년물 국채 금리도 3.56%입니다. 이거 정말 매력적인 수준의 금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은행 정기예금 맡기시는 분들 보면 와, 이렇게 금리가 올랐어 싶은데 이거 나중에 다시 금리 낮아지면 어쩌지 싶은 분들은 이런 장기채 매수하시면 정말로 큰 효자 노릇할 겁니다. 왜냐면은 기준금리 인하가 나타나잖아요.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서 장기채 금리가 먼저 떨어져요. 장기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채권을 처분하고 다른 위험자산으로 갈아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분할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건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리 변화에 따라서 자산을 좀 바꿔가는 것도 부자로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요, 부동산 시장에는 최악의 소식입니다. 이 고금리 상황이 빨리 끝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인 최고의 호재인데 좀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다는 부분이죠. 예상보다 높은 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어디서 이야기가 나오냐? 한국에서 올해 10월이나 11월 금통위에서 빅스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환율 불안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생각보다 커질 것 같네. 그럼 빅스텝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요, 1%포인트 수준의 금리 역전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계속 자이언트 스텝 밟아 나가면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죠. 아직 부동산 시장에 최악은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요, 저는 기준금리 3%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매수 시점을 고려하신다면요, 일단 기준금리가 3%가 됐을 때부터 부동산을 다녀보시면서 천천히 알아보셔도 늦지 않다는 부분이죠. 진짜 최악이 올 경우에 우리가 생각했던 시세는 생각보다 빠르게 붕괴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 떨어지고 버티는 부동산들도 같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매매를 고민하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